자, 어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식이 오빠가 어떻게 합의안으로 해갖고 좋은 업적 한번 쌓고 싶었는데 결국은 국짐과 용산한테 개무시를 당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본회의를 열었어요. 열었으나 뭐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결과들이 나왔죠. 일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보의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부결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 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짐 의원이 108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회의에 앞서서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정했고, 그래서 반대표가 108표가 나왔어야 맞는데 결과는 104표. 딱 맞게 나왔네요. 나 4명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야. 초선 의원들 실수했다는데? 아니야. 딱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은 떨어졌으니까. 원희룡 빼고 네. 윤상현. 아, 그 한동훈한테 네. 불만 있는 애들? 네, 걔네들이겠죠, 뭐. 네. 물론 농담으로 하는 소리입니다만. 농담이네요. 네, 일단은 108표가 못 나왔다는 데서 사실은 반대표가 4표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돼요. 나는 우리 쪽에서 이탈표가 과연 없었을까? 그렇지. 나는 우리 쪽에서 분명히 이탈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4표가 빠졌다는 거는 최소 4명에서 많게 보면 한 10명까지도 있지 않을까. 뭐 어찌 됐거나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우리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린 지금 정상적으로 투표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지만 국짐은 어떻게 평가를 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추경호라든지 한동훈한테는 좀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론으로 했으면 당론으로 다 몰아붙여서 108표가 깔끔하게 나오고 거기에 야당 이탈표가 좀 붙어가지고 반대표가 한 110표 정도 나왔다. 그러면 봐라. 이미 민주당도 그렇고 민신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특검에 대해서 지금 부당성을 전부 다 공감하고 있다. 니네들 안에도 반대표 나왔잖아. 그러면서 막 신나게 대서특필 하려고 했을 거야. 아,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또는 있어. 기사를 이미 써놨을지도 그렇지. 몰라. 충격, 뭐, 반대표, 110표,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을 거야. 근데, 104표가 나왔어. 평가를 안 해요. 잠잠해. 찾아내겠다는 말도 안 하고, 이게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수를 했다더라. 그럼 실수한 놈은 실명으로 밝혀. 제가요, 실수로 잘못 찍어가지고, 부결표가 나왔나요? 나왔나 봐요. 라고 밝혀봐봐. 못 찾아내요, 지금. 이제 돌발적이 된 거야.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일에 이제 미국 같은 놈이 와서 정상으로 던졌다고 치면 걔도 야권이니까 찬성표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4표는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 5표가 비어 있는 상황인 거고, 한 2-3명만 더 끌어오는데. 더 끌어오면, 진짜 세 번째 할 때는 진짜 끝장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야, 진짜 너무 이게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만 됐어도. 그러니까 200석보다는 한 195석만 됐어도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8표가 현재까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거나 이제는 표의 숫자를 4표까지 줄였다. 4명 남았다. 꼬실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별의별 언론사들의 웃기는 찌라시들이 있어요. 지금 야당이 안에다 블랙을 심었다. 국짐 안에다 여당에다가 블랙을 심었다는 거야.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무슨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가 그러고 있다는 등 박주민 의원 같은 일부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기도 하는데 지금 안에서 지네들은 잘 뭉쳐 있는데 뭔가를 심어가지고 이걸 획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모함성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번에 하게 되면 이거 흔들릴 수 있으니까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이거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야, 그냥 부결됐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 하게 되면 이제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좀 달라진 게 있죠. 이번에 부결됐던 거는 임성근하고 이종호라는 사람이 추가로 붙어가지고 이제 합쳐졌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국가인권위원회 그 조사 보고서 기각 같은 직권남용 관련된 게 있고 국정원 정보 수집 사찰 요런 것들에 대한 게 추가가 됐거든요. 3차로 이제 다시 또 올릴 때는 뭐가 더 들어갈까요? 이제는 걔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3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부결될 때마다 그렇죠. 더 점점 더 일이 많이- 커지는데? 일이 커지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가 미처 모르고 1차로 통과시켜버렸으면 그때 통과가 됐고, 윤석열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은, 이거 뒤에 추가로 다시 발의를 그렇지.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김건희라든지 삼부토건 관련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는 그래, 다 넣어. 수사 상황을 집어넣어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야. 어찌 되면 김건희 특검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근데 이 안에서 다 해. 3부에 엮여갖고 다 들어오면서 있죠. 이게 김건희는. 합쳐져 버리는 거지. 야, 이게 이제 그 옛날에 드라곤볼에서 나오던 합체가 되는 거예요. 초합체가. 이 합체됐는데 갑자기 여자 빤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드래곤볼처럼. 너도 많이 봤구나. 아무튼 슈퍼 초사이언 법안이 특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데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봐요. 이게 또 특히나 좋은 게 예. 뭐 김건희라든지 뭐 이런 그 특별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가기에는 최상병 특검 그 정치적 이슈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불의한 죽음을 맞이한 최상병이라고 하는 국민의 한 사람에 대한 죽음의 배후를 밝히자. 거기에 왜 정치권은 하나도 없잖아. 왜 대통령실과 뭐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끼어들어갖고 이거 입막음을 했는지라는 부분을 또 올린 거고, 또 우리의 또 임성근이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계속 일을 더 키워주는 덕분에 이게 이제 끝도 없는 방향으로 가서 이제는 김건희 코미까지 왔잖아. 이종호 오라버니까지 왔잖아, 현재. 그 삼식님이 군대 3부가 들어가면 민주당에서 반대표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요? 3부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 다 낙선했어요. 아니 다 낙선한 거 다는 아니지만. 아닐 수 있어. 그리고 또 많이. 또 낙선한 애들 그리고 그 왕 거기서 연결된 애들 아직 끈앞풀들이 있잖아요. 그럼 더 좋죠. 다음번에 올렸는데 예를 들어 찬성표가 줄었어. 그럼 몇 명인지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럼 5차에 그걸 또 늘려가지고 이제 라임 옵티머스를 끼워넣고 부산저축은행을 끼워넣는 어느새 최상병 법안에 라임 옵티머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일단 기존의 길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얘기를 의원님들은 안 듣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네요. 예. 아무튼 라임 옵티머스 건도 언젠간 다뤄야 될 건이고요. 어차피 다 합쳐져야 될 건이니까 끊임없이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기명이잖아요. 네. 기명으로 바꿀 순 없어요. 뭐 국회법을 바꾸면 되죠. 바꿔버렸어요. 예, 개정을 해갖고 이거를 기명으로 할 수 있게끔 뭐 다음번 특검 준비하면서 이번에 법안을 또 내면 됩니다. 네.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180석이면 바꿀 수 있어요. 기명 투표로. 네,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 기명 것 투표가 같아요. 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되겠는데. 네, 꽤 많이 있겠죠. 그러면 부담스러운 애들은 자연스럽게 기권을 할 겁니다. 네. 아니면 안 오겠죠. 투표장에. 아파서. 네. 갑자기 아프거나 바빠서 못 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지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앞으로 재의결 관련한 투표는 기명으로 바꿉시다. 라고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왜 빨리 안 되느냐 실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현장에서 이제 해병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국진당 욕을 하고 뭐 개판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개판인 거 맞습니다. 개가 껴있는데 당연히 개판이죠. 개가 108마리나 껴있는데. 근데 진짜 해병 거기 그 회장님도 해병대 관련 그 단체 중에 회장님 한 분은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저는 너무 지금 상황이 되게 가슴 아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이는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꼭 벌어져야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생기는 게 좀 사실은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희생자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그전까지 별 불만이 없었고 막 이렇게 찬성했었고 했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돼서 보니까 와 씨 개판이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끔찍한 일 당하고 본인이 직접 당하고 또는 본인과 연결된 사람이 당하고 그거 보고 깨닫고 이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할까? 아니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죄송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똥된장 한동훈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똥이에요. 그렇죠. 네. 된장을 가장한 똥이에요. 한 똥이 이제 한동훈이. 한동훈이가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최상병 해병 관련한 다음 특검을 한동훈한테 발의해라라고 해병분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가 그랬으니까. 네, 대표 되기 전에. 네, 한다고. 대표 되기 전에 그 제3자로 해갖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갖고 제3자로 갑시다 이런 개소리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번에 결정을 하는데 김재원부터 뭐 수석은 아니면 최고위원 뽑혔던 김재원부터 대가리를 들이밀면서 아니 말이야 당대표가 됐으면 당론에 따라야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당대표가 높잖아. 근데 원내대표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론으로 이걸 밀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당대표가 의원이면 당대표가 높은 거지만 니는 의원 배지도 못 달았잖아요.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니 걔네들 논리는 아마 그 내신 그럴 거야. 니는 의원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 주식회사에서 너는 주식 없으니까 사장이라도 이사 말 들어야 돼. 당연하지.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 바지 사장인 거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거를 당론으로 밀어붙이자 그래서 원내대표 말을 들어야 된다고 김재현이가 대가리를 쳐밀었는데 삼겹살 먹은 후유증이 있었는지 동훈이가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당론대로 받았어요. 그건 뭐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랬다 칩시다. 하지만 이제 해병대 전우회를 비롯한 모든 보수의 인사들이 동훈아 네가 한다 그랬잖아. 네가 특검 발의한다고 얘기해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고요. 만일에 이거를 진짜 내가 꺼낸 거니까 하겠습니다. 얘가 김건희 조사 필요성과, 이게 조사라 그래서 특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제3자를 통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라는 거 하는 건 중간에 번복 없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하는 동안 끝까지 밀어왔던 지론이야. 에이 그거는 근데 끌려가서 삼겹살 처먹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 아무런 본인의 해명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그러면 동훈이의 다음 목표는 날아가는 거예요. 동훈이의 목표는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차기의 이재명 후보하고 다 같이 대권 구도를 책임질 수 있는 보수의 메신저가 아니라 보수의 메시아 차기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60% 이상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일주일 안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 얘기를 못하게 되면, 또는 민주당이 내놓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흉내도 안 내고 그냥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입을 딱 쳐닫고 있게 된다고 치면 진짜 식물 당대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집 내부에서는 야, 그런 주장은 우리를 분일시키려고 하는 저 좌파들의 알량한 전략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꽃놀이패를 놓을 수 있게 된 거죠. 동훈 씨,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이거. 뭐 추천만 문제 아니야? 누가 추천할 거 관련된 것만 우리 협의 보게끔 좀 들어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원내대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래요. 민주당이랑 대표, 같이 콜라 한 캔 해. 콜라 한 캔 하면서 니 술 못 먹으니까 콜라 한 캔 해라. 이재명 대표 술 안 드시니까 콜라 한 캔 하면서 자,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윤석열 추천으로만 안 하기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 꼬셔가지고 할 거야 말 거야라고 해갖고 결국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이걸 밀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다음번에 내일 모레 한동훈 특검과 방송법이 있겠지만 방송법 다시 재부의하는 부분, 다시 재의결하는 부분과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상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왜냐면 한동훈 특검 올리면 윤석열이가 실수로 부결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거부권을 안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넘어가도록 최상병 특검을 갖고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한테 딜을 쳐야 돼요. 같이 하든 아니면 뭐 의견 제시를 해갖고 자기가 먼저 발의할 테니까 민주당이 도와주세요라고 가든 이 모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과연 한동훈이는 된장이 되기 위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한동훈이 발의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게 한동훈의 다음 과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똥이 된장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한 번 똥은 영원한 똥. 우리는 애초에 안 먹어요. 아이씨.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알아. 근데 이제 그걸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지. 왜? 지가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반윤의 기치를 내세워갖고 지금 싹쓸이를 해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몇 프로에 62%라고 하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의 90%나 조국 대표의 99% 이런 데는 못 따라오고 있지만, 어찌 됐거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그게 당원들의 지원을 받은 거야.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당원들의 지원을 받은 한동훈이 자기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얘기를 그냥 손바닥 뒤집고 입을 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7월 말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결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흔들었다. 그리고 저쪽 애들 안에서도 지금 4표 모집한 것 때문에 정말 4표만 모집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들끼리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 수박에서 전화를 했을 거거든요. 나도 찍었는데 4표가 나왔어요. 잘 찾아봐요, 거기. 지금 이러고 전화가 간단 말이에요, 얘들한테. 야, 단톡방 불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텔레그램 불나는 거야. 그래서 수박들한테, 야, 니들 왜 이번에 안 찍었어? 찍었어요. 근데도 4표 나온 거예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지금 한 5표 더 찾아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번 투표를 할 때, 고민정이라든지, 대충 우리가 짐작되는 애들 있잖아요. 수박들이요? 예. 수박연대? 해외 연수를 보내요. 아. 그래서 걔들을 빼버려. 그럼 이제 일단 재적위원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걔들을 빼고 들어가갖고 하면 우리가 분리해야 되잖아.
근데 왠지 걔들을 한 6, 7명을 해외 출장을 보내놓고 제부의 표결에 들어가면 나 이거 통과될 것 같아. 저쪽 애들이 야 오늘은 걔들이 빠져가지고 이거 우리 내 마음대로 했다가 진짜 나중에 나 색출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국진당의 애들이 약간 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한 6표 셌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6명을 묶어갖고 뭐 후쿠시마 물로 보내든 아니면 워싱턴 일본 특사로 좋네요. 보내든 아니요. 보내버리고 그때 일본 제부의를 하자는 거지. 1번이 좋네요. 일본 여행 찬성합니다. 네, 일본을 후쿠시마 여행 보내주는 연습, 거 네. 세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표결에는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나는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아이디어. 꼭 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걔네들을 아예 뭐 후쿠시마 TF나 이런 걸로 해갖고 그냥 한 팀으로 묶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지도부 끝났을 때. 그래갖고 TF 단장에 고민정 세우고 그 밑에 네가 원하는 멤버 꾸려봐. 이렇게. 아니 우리가 멤버는 그냥 안 원해도 우리가 정말 찰떡같이 붙을 멤버들을 이렇게 쭉쭉쭉 붙여주면 돼요. 대충 우리가 또 이제 감이 왔잖아. 몇 명 이렇게 왔잖아. 연대 나오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수박연대, 연대. 이게 너 대학교 얘기 안 했어요. 이게 그 연대하는 연대예요, 애들. 연대. 연대하는 이쪽 이게 모아갖고 TF를 보내고 안타깝지만 그분들을 빼고 한번 포결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이게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럴 것 같아서 무서워. 왜냐하면 진짜 민주당 내 그런 애들이 아직도 너무 바글바글 할 것 같아서 무서워. 그걸 확인하는 건. 네. 자, 이제 국회는요, 현재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네. 방송법을 뭐 저지하겠다고 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법 표결 붙이고 또 필리버스터 하면 또 하루 기다려서 24시간 후에 올리고. 붙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5일 동안을 그래, 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필리버스터 해. 네, 저는 하라고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지들도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우리 대중한테 인식이 딱 됐던 데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정말 강절한 마음으로 의원이실 때 그 최장기로 그렇죠. 하셨죠. 기네스북에 올렸죠, 네. 그걸로.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되게 절절했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밖에 못하게끔 네. 지들이 법을 바꿨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되게 웃긴 게 필리버스터 나와가지고도 지들끼리 서로 이거 어차피 의미 없는 건데 나 안 하고 싶어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의 뜻이 뭐예요 원래 의사 진행을 사실은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끌어야 되는데 한 의원당 끌어주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안 돼. 너무 그러니까 없는 거지. 이거를요 24시간 5번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12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봐. 그러니까 지금 108명이 해봐. 1시간씩 해. 한다고 치더라도 한 바퀴 돌아야 돌아가면서 전 의원들이 다 해도 이거를 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어. 24시간 후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어차피 뭐 안 되면 그 연장해갖고라도 임시국회 연장하겠거라도 우리는 저기 결의할 마음이 돼 있으니까 자 앞으로 4박 5일 동안 하세요. 8명 다 하세요. 하세요. 네. 네. 어차피 하세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니들 준비도 안 할 거니까. 지들도 안 들어요. 지들도 엎어져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냅두고 카메라만 걸어놓고 못 졸게. 이제부터 조는 놈 역적이야. 니네들이 이제 4박 5일 밤새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필리버스터 하라고 시킵시다. 아니, 저는 찬성입니다. 필리버스터 하셔야죠. 의원님이면 하십시오. 예. 대신에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들어도 되지만 국진당 것들 중에 조는 애들 또는 뭐 휴대폰으로 비키니 검색하는 애들 골프장 예약하는 애들 아, 어디 못 가게 해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애들만 감시하면 됩니다. 역시 DNA가 같아서 그런지 바로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무슨 지랄을 하더라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필리버스터가 되는데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필리버스터 우리가 감동받아요?
또는 뭐 이 필리버스터가 너무 정당해갖고 설득당해가지고 이제 이런 법안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법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진짜 아무 말 대잔치하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뭐 사법 어쩌고 얘기하고 법카 얘기. 지금 진숙이가 법카를 1억 5천을 써가지고 난리인데 10만 원 갖고 엄중하다고 300만 원 때린 놈들이면 1억 5천 쓴 진숙이는 잡아다가 3천일 동안 3,000건 압수수색하고 150년형을 때려야지. 세상에 본인이 사표를 낸 날 빵집 두 군데에서 97만 원이 웬 말입니까? 법카로. 야, 아니 97만 원이면 김혜경 여사의 금액의 몇 배입니까? 10배지, 10배. 10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딱 거기에 맞게 그 하시라고요. 얘기는 뒤에 만나게 씹을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는 기관들 중에는 국회 본회의장을 밖에서 걸어 잠그거나 아니, 아니면 화장실은 가야죠. 그럼 화장실을 걸어 잠그거나 네. 화장실을 걸어 잠궈가지고 국회 안에 화장실을 폐쇄하는 거야. 요거는 선진화법의 위반이 아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국집위원들을 본회의장에 한번 가둬놔 봅시다 우리가. 네. 정말 미쳐 팔짝팔짝 뛸 걸. 아무튼 나 이번에 당대표는 당직이 없지. 나 이번에 최고위원 됐으니까 필리버스터 안 할래 그러고 밑에 사람한테 다 미루고 동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집에 가거나 술집 가서 빵 사 먹고 단란주점 가고 이런 짓 했다가는 바로 제명이야. 앞으로 4박 5일 동안 국회 잘 지키시고 열심히 필리버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투표는 될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동훈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발의죠. 당연히 거부권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냐, 이 법안이. 이런 사이에 쟤네들은 할 거 다 하고 몰 거 다 모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비해 갔고요.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방송법을 저지할, 방송사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예요. 방송 운영을 하는 운영진에 대한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방심위에 관련된 이원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의결기구의 이사 자리를 늘리면서 이거를 시민단체나 제3의 공정한 단체들을 늘려가지고 평양성이 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제일 큰 어떤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하게 되면 MBC나 어떤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진숙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인간이 있었나 싶은 민낯을 까내리고 있는 거고, 심지어 하루를 또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 연장 결의에 의해서 이진숙에 대한 일단의 저기가 늘어졌어요. 그 임명이 뒤로 늘어졌어요. 다음 그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대한, 이게 한 명 남아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동시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탄핵시켜서 직무정지를 시키게 되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와도 혼자밖에 없는 거야. 이진숙을 임명해도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회의 자체가 성원이 안 돼. 혼자 하는 건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놓게 되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이게 방송법을 통과시켜 줄 때까지는 지금 MBC의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벌기가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맨날 지들끼리 해갖고 저 난리를 쳐서 필리버스터 하니 어쩌니 해서 올려놓으면 거부권 때리고 또 이거 붙들고 싸우다가 제부위 올리면은 200명이 되네 안 되나 하고 또 거부당하고 또 만들고, 너무 지리한 절차인 것 같지만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갖고 국민들이 지금에 있는 행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지금 의회 안에서 이뤄진 건 국짐의 폐악질, 그리고 왜 국짐이 나쁜 당이고 왜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민낯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밖에 싸울 수 없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많다 그래서 108명을 192명이 갖고 막 흔들어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되라고 주먹잡이 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에 정해진 룰 안에서 법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 그리고 기대감을 이거 소용없는 질 아니야. 정치 혐오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진짜 임성근 같은 놈 그리고 그 뒤에 배우 이진숙 같은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이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깜놀을 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저는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